네, 11월 KB 손해보험 영업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건망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죠? 증상입니다. 저도 건망증이 좀 심해요. 저는 휴대폰 통화하면서 휴대폰 통화하는 사람한테 야 잠깐만 있어봐, 내 폰 없어졌다 이런.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건망증이라는 증상인데, 그러면 이 건망증 보시면 떠오르는 질병이 뭘까요? 증상, 질병, 질환, 치매가 떠오르죠. 근데 이 치매라는 질환은요, 건망증이 심해져서 치매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매가 되는 질환은 따로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것들도 있죠. 알츠하이머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환들 중에 치매로 발전하는데, 그러면 치매로 발전하는 제일 비율이 제일 높은 질환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전체 치매 환자 중에 70%가 알츠하이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야겠죠. 알츠하이머가 어떤 질환이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몸속의 성분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뇌 쪽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또 제거됐다가 또 들어갔다가 제거됐다가 요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 성분이 뇌 속에 들어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자, 그러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요 성분이 뇌 속에 쌓이는 게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쌓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요거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쌓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하는 치료제 이름이요, 레켐비라는 이름입니다. 레켐비라는 치료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요새 또 홍보를 하고 있죠, 각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B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레켐비라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치료제냐면, 초기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거나 또 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치매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 이 축적되는 거를 제거하거나 이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요, 요 약을 먹으면 뇌 내에 아까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 축적되는 감소율이 78%까지 감소가 됩니다. 78%. 그리고 인지 및 기능 저하의 지연 효과가 27%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팀장님들, 우리 치매라는 질환이요, 예를 들어 감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 한번 했으니까 콜록. 자, 그러면 감기가 더 심해지면은 콜록을 2번 하겠죠. 콜록 하겠죠. 감기가 다 나으면 콜록을 안 하겠죠. 근데 치매는요, 제가 콜록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져서 콜록을 할 수는 있어도 다시 옛날로 콜록을 안 하는 걸로는 못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콜록을 한번 했으면 그 콜록은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치매는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어떤 이런 치료제들을 통해서 치매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게 최고의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지금 레켐비 치료의 그런 내용인데요. 이 치료가 지금 올해 1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올해 처음 들어왔고, 뉴스 기사 보시다시피 치매 신약 레켐비 출시 후 9개월간 13,000건 처방, 그리고 꿈의 신약 레켐비 줄 선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1월 달에 450건 정도 이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2,760건까지 처방이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레켐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치매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레켐비 치료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입니다. 결국에 또 돈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뉴스 기사 앞에 뭐라 적혀 있냐면 연 3천만 원, 토탈 5천만 원 약값들은 레켐비 줄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드는지 한번 보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요게. 그리고 18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18개월이면 36번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36번 투여를 해야 되고 한 번 투여하는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토탈 3천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100에서 150만 원 적어놨죠. 이게 이제 왜 100이면 100이고 150이면 150이지 왜 이래 두루뭉실하게 적어놨노,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제 투여하시는 분의 몸무게에 따라서 이 용량이 달라지고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거 약값 아끼려면 살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36번 하면요 5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 담보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고 지금 치매 이제 출발합니다, 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효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이 약은 맞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치매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운 좋게 빨리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빨리 발견해가지고 요 약을 먹으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78%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치매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나중에 더 큰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돈이 얼마가 들든 내가 뭐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마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신약인 레켐비 담보가 출시되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자식 세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건 원치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켐비 담보는 어쨌든 치매와 관련된 담보이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서도 니즈가 있고 부모님 세대에서도 니즈가 있는 그런 담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큰 돈 드는 레켐비 담보 KB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장은 이렇게 됩니다. 체경증 치매거나 경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적응증 상태에서 요 약을, 레켐비 약을 한 번 먹으면 300만 원,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에 1000만 원 더 줍니다. 그리고 8번, 9번 쭉쭉 가서 14번째에 700을 더 줍니다. 아까 몇 번 맞아야 된다 했죠? 36번 맞아야 되니까 14번은 넉넉하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았을 때 2천만 원까지 나온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300, 1000, 700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보험료는요 60세 분이 300, 1000, 700 이렇게 해서 2000 들어갔을 때 20년 갱신 담보에서 남자는 13,000원, 여자는 11,000원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원대 보험료로 레켐비 담보 20년 갱신으로 어떤 치매 질환에 어떤 탁월한 효과를 내는 이런 신약이니까요. 요 이야기 하시면서 한번 풀어나가 보시면 좋겠고, 요 상품이요, 요 담보가요 모든 상품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KB의 골든 라이프 케어 간병보험, 그러니까 KB의 LTC 간병보험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KB손해보험의 LTC 간병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LTC 간병보험, 골드라이프 케어 간병보험은요 335라든가 355처럼 간편보험 고지조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병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입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레켐비 담보 자녀 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 모두 니즈가 있는 그런 담보니까요. 꼭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6번 맞으면
완치되니까 완치는 아니고 지연식. 지금 계속 그만해 있어요. 근데 이제 36번이 그 치료의 완주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건 36번 맞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KB의 LTC 간병보험 33535 간병보험으로 이렇게 고지 조건 운영하고 있다까지 말씀드렸는데 레캠비 담보가 나오면서 또 다른 담보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했어요. 그 담보가 뭔지 좀 볼게요. 바로 간병인 지원일당입니다, 팀장님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간병인 사용일당 많이 팔았죠. 근데 KB손해보험이 간병인 사용일당 대신에 간병인 지원일당을 요번에 이제 이 LTC 간병보험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병인 사용일당하고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 우리 간병인 사용일당의 장점은 뭘까요? 간병인 사용일당 우리 많이 팔았잖아요. 뭐 장점이 있으니 팔았잖아요. 그죠? 장점이 뭘까요? 가족 간병 하고 비갱신, 뭐 비갱신도 장점이겠네요. 자, 일단 최대 장점은 가족 간병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 간병이 왜 장점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엔 요거예요. 돈을 남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쓴 간병인 비용 일평균 비용이 7만 원 이상이면 가입 금액의 100%, 7만 원 미만이면 가입 금액의 50%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든 간병인 비용이 7만 원이면 내가 가입금이 20만 원 가입했으면 내가 7만 원 내고 20만 원 돌려받는다. 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만 원 남죠. 가족 간병도 결국에는 가족이 어차피 앉아 있을 거 간병인 사용일당 한 걸로 처리해가지고 돈 받는 게 이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남는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단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 한번 보면 가입 금액이 일단 좀 줄었습니다, 요새. 그죠? 지금 뭐 다른 뭐 일부 한 회사가 20만 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그 회사는 아직 뭐 최저 보장 보험료가 5만 원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가입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일단 단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요새. 간병인 사용일당. 뭐 간호기록지 내놔라, 간병일지 내놔라, 뭐 간병인 GPS 열어봐라, 간병인 신용카드 내어서 내놔봐라 등등 뭐 너무 까다롭게 지금 이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이 너무 까다롭다. 우리가 좀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간병인 사용일당 보상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뭐 일평균 비용 7만 원 쓰면 20만 원 받죠. 근데 나중에 이 간병 비용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막 간병 비용이 30만 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랬을 때 가입 금액은 여전히 얼마죠?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따라간다.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점과 단점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상품입니다. 그죠? 금액 상관없죠. 그죠? 금액 상관없고,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간병인 지원일당은요, 회사에서 연계된 업체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의 이런 서비스가 수준이 높다.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 속 편합니다. 속 편해요. 그러니까 뭐 서류를 뭐 지금 뭘 뿌려와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연은 되고 전은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 따질 거 없이 그냥 전화 한 통 해갖고 사람 필요합니다 하면 사람 보내주고 뭐 수준 높은 서비스를 뭐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간병인을 쓰는 입장에서 속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아까 비갱신이 장점이었으니까 이건 이제 갱신이 단점이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요. 갱신 기간이 짧습니다. 일단 요 간병인 지원일당 많이 팔았던 M사 갱신이 10년인가요? 그죠? 10년. 그리고 KB는 심지어 3년입니다. 갱신 기간이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보험료 비싸집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비싸요. 이 서비스의 뭐 이런
수준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데, 자, KB손해보험이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KB손해보험이 지원일당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놨으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했겠죠. 어떻게 보완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KB손해보험 갱신기간이 짧다. 3년밖에 안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갱신기간이 확 늘어났습니다. 20년 갱신까지 나왔어요. 20년 갱신. 괜찮죠? 20년 갱신. 그리고 보험료는요, 60세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들어갔을 때 20년 갱신에서 남자 4만원, 여자는 57,000원 요래합니다. M사와 똑같은 10년 갱신으로 비교했을 때 남자 25,000원, 여자 36,000원 요래 나옵니다. 보험료 싸죠? 그래서 보험료 싸게 갱신기간 20년 갱신까지 늘려서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활용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 약간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못했을 경우 간병인 지원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요래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 전화해가 간병인 필요하니까 간병인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못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간병인 지원 비용, 뭐 지금 현 시세를 기준으로 마련해 놓은 그 간병인 지원 비용을 기준으로 쓴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요 담보가요, 이 실비로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비용을 매년 5,200원씩 최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병이 기본적으로 현물을 쓰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KB가 간병인을 못 보낸다. 그랬을 때 간병인 지원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데 요거를 매년 5,200원씩 올리겠다. 요 말입니다. 5,200원씩 지원 비용 올리겠다. 그런 상태고, 약간의 요래 적어놨어요. 다만 빨간 글씨 부득이한 이유로 지원을 못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한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요래 적어놨고,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지원을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간병인 수급 문제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간병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병인 없어서 못 나갑니다. 저희가 어떡하죠? 간병인 지원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케이스. 또는 요양병원이나 간호통합 서비스처럼 개인 간병인 출입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일부 그런 병실이. 그랬을 때도 실비로 지원. 그리고 간병인 교체 요청 시 어떤 사유로 교체가 안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실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돈이 매년 5,200원씩 오른다고 했죠. 기존에는요 144,000원 고정입니다. 그냥 144,000원 고정이에요. 이 실비 지원 금액이. 근데 새로 나온 신규 담보에서는 135,000원으로 출발하고 한 해 5,200원씩 계속 오릅니다. 20년 갱신이면 20년 갱신간 5,200원씩 계속 올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물로 지원을 받건 간에 간병인을 그냥 사람으로 지원을 받건 또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건 간에 간병인 이 비용의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가능하다. 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금 20만원 딱 고정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안 되죠. 근데 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현물로 보내건 간병인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건 간병 비용 인플레이션이 대응이 가능해진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가능한 간병인 지원일당 20년 갱신 보험료 싸게 나왔다라는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레캠비 담보랑요 간병인 지원일당 이 두 가지 담보를 합쳐가지고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간병인 지원일당 10년 갱신입니다. 그리고 표적 치매 약물과 치료비 레캠비 담보 10년 갱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남자 50세 16,000원, 여자 50세 25,000원 요래 나옵니다. 보험료 싸죠? 보험료 엄청 싸게 잘 나왔고요. 60세도 28,000원, 4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60세 10년 갱신으로 세팅했을 때 이런 보험료가 나오니까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 간병인 지원일당이요 누적이 뭐랑 걸리냐면 사용일당이랑 지원일당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지원일당을 가입시키려면 기존의 간병인 사용일당 다 깨야 됩니다.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 다 깨야 돼요. 그러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병인 사용일당 깨고 지원일당 가입하자 하면 또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타깃이 되느냐? M사의 간병인 지원일당 10년 갱신 가입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타깃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간병인 지원일당 10년 갱신 가입하신 분들은 이 10년 갱신 상품은 결국 내가
하루치 보험료 내고 하루 보장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뭐 100세까지 가입해가지고 뭐 100세치를 뭐 20년으로 나눠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보험료 내고 하루 보장 받는 거니까 이 갈아태우는데 부담이 없어요, 고객님들이. 왜냐면 어쨌든 10년 갱신을 깨고 20년 갱신으로 갈아태웠는데 보험료는 더 저렴해졌고 20년 동안 보험료 오를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영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사의 간병인 지원 일당 10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KB에 간병인 지원 일당 20년 갱신 나왔는데 보험료 더 싸다. 요거 갈아태우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병인 지원 일당까지 그리고 레켄비 담보까지 골든 라이프 케어 간병보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KB손해보험의 암주요 치료비가 레벨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것들이 레벨업 되었냐면 특히 수술비 담보 있죠. 그러니까 암주요 치료비 안에 수술비 치료 있잖아요. 요 치료가 원래 연간 1회만 보장이 됐었는데 매회로 보장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고 KB손해보험의 담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비급여, 만기보장 전이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상품들, 담보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계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KB손해보험이 수술을 회당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회당으로 지급된다. 거기에다가 항암 호르몬 치료제,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10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매년 300만 원씩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줄어든 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일부 회사는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은 30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거 장점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가장 꾸준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장점이죠. 대장 전망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라는 장점입니다. 자, 특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여성암 1위가 뭐죠? 유방암입니다.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이고 2위가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여성들만 걸릴 수 있는 암이죠. 그리고 갑상선암은 남성들이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여성암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 2위 여성암 1, 2위가 여성들만 대부분 걸리는 암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남성암 1위는 뭘까요? 요새 전립선. 원래는 2022년도에 전립선암이 4위였어요. 4위였는데 23년도부터 전립선암이 23년도 1위, 24년도 1위 연속으로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놓고 보면 남자는 남자들만 걸릴 수 있는 암, 여자는 여자만 걸릴 수 있는 암이 각 성별의 1위 암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각자 걸릴 수 있는 암 말고 둘 다 걸릴 수 있는 암 중에 1위는 뭘까요? 대장암. 자, 근데 대한민국에 이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식습관이 많이 안 좋죠. 음식 빨리 먹고 뭐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뭐 구워 먹고 하여튼 장이 안 좋은 건 다 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양반다리. 반대로 또 다리 꼬고 지금 다리 다 푸세요. 다리 꼬지 마세요. 양반다리 하거나 다리 꼬고 앉는 게 장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요. 이게 이제 양반다리 하면서 양반다리 하면서 골반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면서 대장을 싹 누른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대장암을 유발하는 또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습관에서 안 좋은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뭐 앉는 자세나 그래서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 하나 더 있어요. 건강검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팀장님도 올해 건강검진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총무님 받으셨나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꼭 받으셔야 돼요. 저도 25일 예약해놨습니다. 25일. 11월 25일. 자, 근데 건강검진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가고 대장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진단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대장암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면 뭐냐? 요겁니다. 대장전망내암 D코드. 근데 KB손해보험이 대장전망내암 D코드 위치가 점막층에 침윤이 된 걸 확인되었다면 일반암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는 유상으로 보장할 때 KB는 일반암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된다. 왜냐하면 진단율이 높고 또 건강검진을 밟아주니까. 그래서 팀장님들 예를 들어서 저 메리츠랑 KB랑 두 개 들고 가갖고 저 고객님이 근데 메리츠가 마음에 드네 했을 때 근데 KB로 해야 된다. 왜요? KB는 대장전망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장한다. 이게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KB가 좋구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고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결장의 제자리 암종 D01 코드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 이분 KB에서 보험금 어떻게 나갔나 한번 보니까 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에서 3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문제없이 다 진행되었어요. 자, 이분 KB로 가입했으니까 일반 암에 3천, 납입 면제까지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타사로 가입했다면 아마 유사암에서 몇백만 원 나가고 납입 면제는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포인트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암 주요 치료비를 들고 있었다면 유사암 주요 치료비에서 몇백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암 주요 치료비에서 몇천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대장전망내암 D코드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장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주요 치료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인데요. 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요 담보가 이제 왜 나왔냐면 이 암 치료가요, 급여 치료가 있고 비급여 치료가 있죠. 근데 급여 치료는요,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 막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비급여 치료는요, 감당 안 됩니다. 집안에 기둥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죠? 뭐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나오게 된 건데, 급여 치료는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되고 뭐 죽기 살기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비급여는 진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치료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떨어뜨려서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들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보험료 싸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KB손해보험이 원래는요 치료별로 합산 한 번만 보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년 안에 수술, 방사선, 약물 다 치료받아도 세 가지 치료를 받아도 한 번밖에 가입금액 보장을 안 했어요. 근데 타사에서 KB는 세 가지 치료 다 받아도 한 번밖에 보장 안 되지만 우리는 세 번 치료 받으면 세 번 다 보장됩니다. 각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KB를 욕하고 다녀가지고 KB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각각 보장되는 형태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나가고, 방사선하면 나가고, 약물하면 나가는 각 1회 보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고요. 나오면서 담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모든 치료형, 그러니까 모든 수술, 모든 항암 방사선, 모든 항암 약물 다 보장되는 담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치료형, 수술은 다빈치 수술만, 방사선은 양성자만, 약물은 표적 약물, 면역 약물만 이렇게 되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M사에 이런 담보 있죠. 그래서 요 담보 M사를 벤치마킹해서 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새로 나온 담보가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요 담보 있죠. 연간 한 번만 보장되는 거, 요거를 없애지 않았어요. 총 담보가 3개입니다. 왜 없애지 않았냐면 이게 어쨌든 연간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보험료가 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보험료가 싼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팀장님들이 있고, 또 여러 번 보장되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각 매력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팀장님들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아까 일부 보장형, 그러니까 비급여 암 특정 주요 치료비는요, 로봇 수술은 매회 지급하고요, 약물, 면역 항암, 양성자는 연간 1회씩 보장한다. 그리고 가입 금액에
수술은 100%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입금액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000만 원 보장돼요. 그리고 이 약물, 면역, 양성자는요 가입금액의 300%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럼 3,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암 특정 주요 치료비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이암 주요 치료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들 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 누가 가입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가입해야 될까요? 기존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꼭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전이암 주요 치료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입해야 되냐면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들 있죠. 요분들은 무조건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은요 림프절로 전이가 잘 돼요. 림프절로. 그죠?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되는데 갑상선암은 무슨 암이죠? 보험에서? 유사암. 림프절 암은 보험에서 무슨 암이죠? 일반암. 일반암인데 자 그러면 유사암이고 일반암이다. 갑상선암에서 출발해서 림프절로 도착했다. 원래 같으면 약간의 이 전이암은 원반암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요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일반암이더라도 갑상선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유사암이 됩니다. 근데 암 담보들 중에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담보는요 원반암이랑 엮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암 그대로를 보장합니다. 하면 암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한다. 요래 얘기할 수 있겠죠. 림프절로 도착했으면 요거 일반암이니까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서 일반암으로 보장한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갑상선암 진단받으신 분들 림프절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유사암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서 나간다. 요래 되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이암 주요 치료비 꼭 넣어주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가입했다면 KB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을 때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각각 나와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S사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이 가입 금액이 5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0, 500, 500 해서 1,500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운영하는 KB가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약관을 살펴보니까 KB 손해보험이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KB 손해보험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 전이암 코드가 C77에서 C80까지 있습니다. 77, 78, 79, 80 이렇게 있는데 KB는 C77에서 C80까지 전이암 코드를 다 보장하는 반면에 S사 같은 경우에는요 C77에서 C79까지만 보장을 하더라고요. C80을 보장 안 합니다. C80을 보장 안 해요. 자, 그럼 C80이 뭐냐? 요겁니다. 부위에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이 암이 어디선가 생겼는데 원반암이 어딘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이건 무조건 전이암인데 원반암이 어딘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거를 C80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C80을 진단받았을 때 KB는 1,000 해서 최대 3,000이 나가지만 S사는 약관상 면책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암을 C77에서 C80 완전체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KB의 전이암 주요 치료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KB 손해보험 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요 항암 약물 치료 시에 유방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 타목 10회 10년간 복용했을 때 보장을 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분이 어떤 최초의 원반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반암으로 유방으로 전이가 된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타목 10회 10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냥 암 주치는 최대 30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죠. 근데 전이로 유방암으로 전이가 되었고 그래서 10년간 타목 10회를 먹어야 된다면 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가입 금액의 100%를 매년 보장합니다. 타목 10회. 자, 그러면 타목 10회 10년간 먹었다.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이 나온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회사가 300만 원이 최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간 300만 원, 매 10년 먹으면 3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요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 유방으로 전이가 됐을 때 10년간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최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다가 전이암 관련 담보들, 치료 담보들 다 담았을 때 보험료가 여자는 60세 만원, 남자는 60세 18,000원, 22,000원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KB의 전이암 주요 치료비 이야기하시면서 꼭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요. 치매 치료에 효과적인 탁월한 효과를 내는 레캔비 치료제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세대, 부모 세대 다 니즈가 있는 담보니까요. 레캔비 담보 보험료 만원대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든 라이프 케어 간병보험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 상품에 간병인 지연 일당 20년 갱신이 저렴한 보험료 형태로 나왔습니다. 메리츠의 실수했다. M사에 10년 갱신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20년 갱신으로 저렴하게 갈아태워주는 그 작업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수수료를 매회 지급하는 구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 지금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험료 싸게 이야기해 보시고요. 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종류가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담보들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고 전이암 주요 치료비 암 기왕력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특히 갑상선암 그리고 추후에 유방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 요런 케이스에 KB가 장점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C80도 문제없이 보장하는 회사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